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봉합권 수준까지는 지금 올라와주고 있는데 쉽사리 빨간불 전환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의 매도가 외국인들이 여전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상황이 개선이 되긴 했는데 이렇다 할 뭐 대단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개인만 사고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이 사는데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선물 매도량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렇다 보니 종목별로 움직임이 다르고 테마성 종목들이 역시나 오늘도 좀 극성을 부리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이나 02315-2611, 2612번 두 대 전화 연결이 되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전화 주셔도 됩니다. 문자 주셔도 되고요. 자, 노란톡도 이용 가능합니다. 노란톡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그 노란톡이고요.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정재훈, 서울경제TV 허반석 이렇게 입력을 하시거나 오른쪽에 QR코드 함께 나와 있죠. 찍고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도 이용 가능합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라이브 채널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댓글창을 통해서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위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 허반석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뭐 그렇게 썩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참 애매한 상황 같아요. 지금 오르지도 내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종목 상담들 바로 이어가 보면서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돼 있는데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CS 윈드요. CS 윈드요. 얼마에 사셨고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12만 원이요. 11만 원이요? 12만 원. 12만 원. 비중은 어느 정도 되세요? 비중. 다 샀는데요. 아, 100%. 네. 알겠습니다. 정재훈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12만 원에 100%를 다 매수를 하셨어요. 네네. 매수를 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너무 좋아 보여서? 일단은 요즘 뜨는 네. 항목인 것 같아서 신청했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네. 짧게 보셨나요?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셨나요? 한 달 정도요? 지켜보려고요. 아, 한 달 정도? 네. 단기시네요. 네. 주식은 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고요. 네. 많이 올랐죠? 지금 많이 올랐어요. 지금 많이 오른 상태.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요? 16,000원대 주식이 14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어요. 네. 800%가 넘게 올라간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최근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핫한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네. 그 부분들에 있어서 반영이 된 그런 상황이에요. 네. 네, 일단 너무 좀 단가가 좀 높았던 거 그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한꺼번에 다 들이댄 네네. 거 그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네. 한 달 갔다가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 부분까지는 다시 움직일 거예요. 매수가 정도 때까지 네. 다시는 움직일 건데 네. 단가 자체가 높게 매수를 한 상황이라 네. 저는 좀 챙기면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당장 팔진 말고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지금은 보유를 해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식의 경험이 그렇게 많이 없으시면 이런 거 사지 마시고요. 네. 바닥권역에 있는 거 사세요.
아, 네. 네, 바닥권역에 있는 거 사시고 하시면 좋을 거예요. 네? 지금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다시 매도를 하고 다시 팔고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여부. 매수를 지금 아니, 기다려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네네. 지금은 기다리는 거예요. 아, 지금 기다려보는 게 나을 것 지금은 같아요? 기다리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친구가 밀리면 10만 원짜리 때도 한번 깰 수는 있을 거예요. 아, 네. 깰 수는 있는 상황인데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거예요. 아마 한 11만 원 좀 약간 한 11만 원에서 10만 8천 원? 네. 그 언저리에서부터 반등이 좀 나올 거예요. 아, 네. 반등이 나올 거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반등이 나왔을 때 한 11만 8천 원에서 매수가 정도 오게 되면 네. 그때는 비중 줄이세요. 12만 원 너무 비쌉니다. 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상담을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고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네. 아, 이수 페타시스요. 이수 페타시스요. 얼마에 사셨고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아, 5,660원에 네. 12%요. 12%. 허연님께 여쭤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매수하신 이유를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뭐, 방송에서, 추천주로 나오길래 이제 샀는데요. 9월 10일 날에. 근데 이게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떨어지기만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는 건지 하여튼 네, 그것- 시청자님.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 네. 매수하신 가격 5,660원대가 2019년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최고점으로 이제 딱 보이실 네. 거예요. 네. 봉우리 두 개가 보이시는데 앞으로 이제 매수하실 때 차트를 이렇게 길게 뽑아 놓으시고 네. 지금 내가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차트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번에 또 다른 종목을 매수하실 때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려면 차트를 길게 열어 놓으시고 지금 자리를 한 번만 보시고 한 번 더 생각하시고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거는 이 자리 직전 고점의 52주 신고가 영역을 돌파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뛰어넘으려면. 네. 그럼 두 번째로 실적이 좋아야 되고 지금 실적 부분도 기대할 만한 부분은 없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최근 이슈 중에서 이 기업의 미래 가치가 뭐 때문에 지금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도달했는가 그것을 보려면 이 기업의 뉴스와 공시들을 한번 챙겨보시면 뭔가 눈에 띄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강한 드라이브로 신고가를 갱신하고 더 올라갈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봤을 때 강한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 다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절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코로나 시절 이후로부터 지금 저점부를 테스트하면서 이제 다시 올라가 줄 자리이기는 하거든요. 그렇다고 네네. 한다면 뭐 확 손절해 버려야지 이런 접근보다는 추세선상 상승은 유지하고 있으니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그 가격 위로 올라왔을 때에는 얼른 다시 현금화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아, 그럼 매수가 좀 위로 올라올 수 있나요? 네, 언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이 하단부 추세선 따라서 다시 상승을 주는 모습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 하단 맞고 다시 올라오긴 올 건데 5,900원 정도만 돼도 네.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꼭 갖고 계셔야 될 겁니다. 아, 매도요, 매도? 매도예요. 아, 예, 5,900원요? 네, 네. 5,900원요? 네. 그렇게 좀 대응을 해 보실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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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전화 연결 또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저희 쪽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큐브엔터요. 큐브엔터 얼마에 사셨고 비중 어느 정도 있습니까? 4,480원에 20%요. 4,480원에 20%. 네, 네. 어떻게 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큐브엔터를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비기트 상장 때문에 했는데 네. 제가 조금 추가 매수해가지고 지금 좀 단가를 내려놨는데 지금 상장이 내일 모레라서 이게 매수가까지 안 와도 이거 매도를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BTS 상장 때문에 매수하셨다고요? 네. 테마성 흐름들로 매수를 하셨는데 네. 큐브엔터 올라간 게 없네요. 관련주들의 시세는 상당히 좀 많이 났었죠. 네. 근데 큐브엔터는 별로 흐름들이 나오질 않았어요. 네. 초록뱀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었죠. 네. 그죠? 네. 근데 큐브엔터는 올라간 게 없네요, 보니까. 네. 단기적으로 좀 보신 거잖아요. 아, 네.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뭐 손실 없이 매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손실 없이요? 손실은 네. 없이 매도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접근 방식 자체가 네.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성향이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힘들 거예요, 앞으로. 아니, 이 종목만 그래요? 다른 건 안 그러는데. 네네네. 손실 없이 정리하세요. 손실 없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이거 더 여유 있게 봐도 네. 괜찮다고 보여지거든요. 아, 네. 그럼 제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겠죠? 매수가 부근까지는 뭐 얼마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아, 그 정도까지는 네.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예. 수고하세요.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 전화 상담을 또 받아볼게요. 전화 오늘 많이 오네요. 지금 전화 주셔도 뭐 상담 가능합니다. 3153-2611-2612번 그리고 문자 메시지 열려 있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예, KMH 하이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예, 제가 매수가 1,500원이고 예. 비중이 매수가가 1,500원이고 네네. 예, 비중이 40% 정도 좀 많아요. 예. 그런데 그동안 물려 있다가 오늘 거의 다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되실 거예요, 그렇죠? 네네네. 그 어떻게 해야 될지 허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상반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는 소식들이 있었어요. 네네. 네, 그리고 하반기에도 결국엔 이제 올해 상반기에 잘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이어진다고 하면 내년도 3월 달에 이 기업의 이제 2023년도 최대 실적, 최대 영업이익 이런 이슈들까지 나올 텐데 현재 지금 고점대에 너무 매수하신 부분들이 제일 안타깝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하실 때 이렇게 긴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에는 코로나 저점은 단기 글로벌 악재라고 해서 조금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 네. 그러면 이 추세선 안에서 저점 추세선 하단부와 추세선 고점 오버슈팅 하단부 다시 그리고 돌파하고 다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네. 이런 반복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 추세선 패턴 안에서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비중이 높으시기 때문에 매수가 위로 올라왔을 때는 비중을 점점 줄여주셔야 됩니다. 점점 줄여주셔야 되고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대인 1,500원을 강하게 돌파하려면 결국엔 1년 전체 매출, 1년 전체 수익이 강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1,500원, 1,550원 이상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위에서는 비중을 절대적으로 줄여주시고 다시 제가 추세선 말씀드렸듯이 1,300원 아래 권역까지 기회를 준다면 그곳에서 단가 낮추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요런 그 추세와 추세 상단과 추세 하단을 기억하셨다가 조금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단가를 낮춰주신다면 결국 이제 연말 그 이후에도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자, 이제 다음 상담 또 이어갑니다. 전화 연결돼 있고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아, 드림텍인데요. 드림텍이요. 네, 네,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을 보유하고 계세요? 17,200원 정도고요. 예. 25%. 25%요.
네. 예. 오늘 갑자기 팍 떨어져가지고. 아, 급락해서 이게 갑자기 무슨 문제 있나 싶기도 하고 지금 걱정이 되셔서 전화 주신 거죠? 예. 네네,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왜 빠졌을까요? 뭐 뉴스 보니까 유상증자인가 뭐 그거. 네, 한다고.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어요. 예. 지금 유상증자 공시를 보니까 주주배정 유상증자예요. 네. 시설 자금에 300억하고 운영 자금에 150억 총 450억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늘어나는 부분들이니까 썩 좋은 부분들은 아니겠죠. 그러면 악재로 볼 수가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주가가 밀려 내려온 거예요. 네. 어머님이 지금 이게 단기적으로 보신 거죠? 네. 단기적으로 보셨는데 많이 빠지니까 이게 대응을 못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지금 이게 조금 흐름들을 좀 지켜봐야 돼요. 12,600원이 아직까지 확정 발행가액은 나오진 않았어요. 네. 예전 가액이 한 12,600원 정도인데 이거는 변경될 수가 있어요. 유상증자 받을 가격이. 근데 어머님이 지금 12,000원대, 17,000원대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네. 길게 본 것이 아니라면 네.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최소 6개월 이상은 보셔야 돼요. 원금 오는데. 최소 6개월. 그리고 유상증자 받으셔야 되고 그렇게 될 거면.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유상증자 받는 것도 뭐 0.05%라니까 굉장히 작잖아요. 작죠? 작은 부분들이 있죠? 네. 그거 기다리는 거는 별로 메리트도 없을 것 같은데. 별로 메리트가 없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20% 가까이 손실 중이신데 그런 손절을 하시겠다? 그 생각이신가요? 손절하기도 너무 심하고. 자, 손절하기도 심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유상증자도 받을 메리트도 없어 보여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왜 매수하신 이유가 뭘까요, 어머니? 아니, 여기서 이제 TV 보면서 이게 이제 그 전자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핸드폰에도 기술이 있고 그래서 그렇죠. 2만 원까지 가고 뭐 3만 원도 볼 수 있다 이러니까 제가 매수를 했죠. 자. 그때가 좀 떨어지는 때라 지금 들어갈까 해서 했는데 사실은 18,000원서부터 조금씩 추매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자, 어머니 그럼 보자고요. 예. 주가가 2만 원대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고 3만 원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얘기가 나왔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만큼 이 기업에 있어서는 기술력이 있어요. 기술력이 있는 게 맞아요. 네. 근데 문제는 잠자고 딱 일어나 3만 원 가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긴 관점으로 여유 있게 보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이게 3만 원까지 갈 것이다.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3만 원까지 갈 것이다. 라는 그 부분들 때문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죠? 네네. 접근 시기 자체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어머님이 판단을 한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어머님은 단기적으로 보신 거. 방송에서 얘기한 거는 긴 관점으로 얘기했을 때 한 거. 그 차이인 거예요, 어머니.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네. 이 회사 기술력 있어요. 기술력이 있고 지문인식 관련해서 삼성에 납품을 하고 있는 좋은 기업이 맞아요. 좋은 기업이 맞는데 유상증자를 하게 된 이유는 시설 투자 자금이란 말이에요. 일부는 운영 자금이고 시설 투자 자금이라고 하면 증설을 하든가 아니면 뭐 신규 공장을 만들든가 뭔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성장을 할 것이니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거고 네. 결론은 어머님이 만약에 난 단기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거를 대응을 해야 된다. 근데 리스크가 너무 크다. 라는 그 부분들을 판단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당분간은 박스권역이에요. 이거 빠지면 다시 12,000원대까지 다시 내려올 수도 있을 거예요. 12,000원까지 다시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머님이 지금 저 종목을 25% 비중에서 거의 20% 정도 손실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걸 싹 다 정리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너무 밑으로 내려오면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더 내려오면. 그러면 올라간 종목 말고 네. 올라갈 종목을 보세요, 어머니. 네. 그게 훨씬 더 좋을 거고요. 네.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아마 반등 15,000원대 나올까요? 다시 움직일 거예요. 15,600원, 16,000원 요 정도 올라올 거예요. 그럼 그때 비중을 조금씩 줄이세요, 그러면 어머니. 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주식 단기를 갖고 수익 못 내요. 특히나 어머님 경력이 얼마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경험이. 그죠? 네. 주식 경험이 안 되시는 분들이 단기로 보시려고 하면 그 돈 다 날립니다. 네.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냉정하게. 네. 아시겠죠?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그러면 선생님 네. 한 16,000원대까지 올까요? 그 정도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그 기간적인 부분들은 모르겠어요. 뭐 좋은 뉴스가 나오고 뭐하고 하면서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어머니. 이 회사 네. 갖고 있으면 그 이상 올라갈 것 같아요.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이 주식 네. 갖고 있으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걸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더 빠지면 마음이 아파서 못할 것 같대요. 네. 그럼 제가 더 이상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어머니. 네. 가져가세요라는 말씀을 못 드려요. 그죠? 네. 이거 1년 가져가면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어요, 어머니. 네.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데 어머니는 그 마음이 아플까 봐 그냥 포기를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아니 차라리 응. 그럼 16,000원 오면 거기서 절반 털고 더 내려가서 뭐 12,000원까지 올 수 있으면 거기서 잡는 게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생각이. 네. 그렇게 해서 괜찮으니까 15,000원에서 15,500원에서 16,000원 정도 오면 네. 일부만 줄이세요. 비중을 줄이고. 네. 일부 줄여놓고 나머지 상황을 봐서 네. 뭐 저 자리 때까지 빠지면 다시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만약에 주가가 안 빠졌어요. 네. 그럼 유상증자 받아요. 그냥 적은 수량이라도. 그렇게 네.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알겠어요.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고마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문자 지금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전화 또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셨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 네. 넷마블 네. 17만 5천 원 샀어요. 몇 퍼센트 정도 들고 계세요? 17만 5천 원. 100% 들고 있어요. 예, 한 종목 다 사신 거죠? 예. 예. 넷마블 17만 5천 원 100% 어떻게 할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100%를 갖고 계신데 주가가 조금 계속 60일선까지 깨버리는 바람에 마음이 예. 조금 쓰리실 것 같아요. 예. 네, 앞으로 그래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래도 오래 기다려 주실 수는 있으시죠? 예. 네,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빅히트 엔터 관련해가지고 예. 그리고 4분기 신작 게임들이 유럽하고 북미 쪽에서도 괜찮았기 때문에 20만 원 이상의 큰 슈팅이 나온 것으로 보여져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감사합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 하던 게임 사업에서 이제 다시 한번 성과가 나와야지 주가가 예. 턴어라운드 돼서 올라갈 텐데 예. 지금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5일인가요? 빅히트 엔터 상장이 있잖아요. 예. 그럼 넷마블이 이제 빅히트 엔터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어마어마한 지분 가치 평가로 수익이 발생했다라는 게 다시 한번 뉴스로 막 나오고 할 거예요. 그때 예. 되면 다시 바닥 확인이 되는 시그널이 그때로 지금 보이거든요. 예. 오늘은 60일 선을 뚫고 내려가지만 15일 예. 전후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줘야 되고 오늘 예.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에서 밑꼬리를 달면서 올라와주는 모습들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여져요. 예. 이제 이 60일 선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해주시고 예. 길게 가져가신다고 한다면 카카오뱅크 상장을 하고 그리고 빅히트 엔터도 상장을 하고 그렇게 예. 보면 다시 한번 20만 원은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시간이 문제인 거죠. 빨리 올라갈 것인가 천천히 올라갈 것인가.
그런데 예. 가벼운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만 여유가 되신다면 예. 시청자님이 그래도 수익을 보실 수 있다 그런 기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은 여유롭게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뭐 빅히트엔터 상장이랑 카카오뱅크까지도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뭐 속이 쓰리시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고 예. 적금 넣어놨다, 1년짜리 적금 넣어놨다 생각하시고 20만 원 돌파 때 한 번 더 전화를 주셔서 어떻게 대응할지 또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예, 넷마블 듣고 왔습니다. 전화 또 바로 받을게요. 오늘 계속 좀 스피디하게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네, 삼성전자 매수가 55,400원에 비중은 25%인데요. 예, 수익 10% 정도 나셨네요, 지금. 예, 근데 매도 시점도 알고 싶고 예. 비중을 더 늘려도 되는 건지 한번 궁금해서요. 제 주변에도 정 의원님 진짜 많은 분들이 5만 원부터 5만 5천 원에 사신 뒤에 6만 원 보니까 팔고 싶다. 그리고 아니면 더 늘릴까?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같은 고민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더 늘리고 싶으세요? 늘려도 괜찮고 매도를 좀 해도 괜찮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25% 비중이시잖아요. 네네.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 비중이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거 사상 최고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럼 매도 시점이 어느 정도 가서 매도를 할까요? 일단 사상 최고가 갔을 때 어서 매도할까 생각해 보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올해 62,800원이 최고가예요. 예, 예. 네, 62,800원 이 자리대가 최고가인데 네. 요건 넘어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래요? 요걸 넘어간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네. 시장이 좀 받쳐주거나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네. 아마 지수가 빠지지 않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좀 버텨줄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 기본적으로 65,000원 이상은 가야 된다고 봐요. 네. 현재 비중이 25% 비중이시니까 네. 주가도 좀 싸게 매수하셨고 네. 그럼 그냥 가져가세요. 아, 예. 가장 안전한 주식이 될 거예요, 삼성전자는.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다음 상담 또 이어갑니다. 담당 PD가 오늘 전화 너무 많이 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최대한 많이 하겠습니다. 계속 상담 보내주시고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네, 저기 현대 리바트 현대리바트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세요? 16,600원에 네, 30%요. 30%. 현대리바트를 16,600원에 30%라고 하시는데 네. 어떻게 할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16,637원이에요. 네, 16,637원이요. 네. 비중은 30%시고요. 네. 네, 뭐 매수가 괜찮다라고 저는 일단은 보이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요즘에 계속 떨어져서. 요즘에 올랐던 적도 있고 떨어졌던 적도 있고 오늘 떨어지네요, 그죠? 네. 네, 언제 사셨어요? 그게 한 2달 조금 못했을 거예요. 2만 원 넘기까지 갔는데. 네. 제가 그냥 안 팔고 놔뒀었거든요. 네, 그러면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되실까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2만 원 넘어갈 때까지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현대 백화점 그룹 안에서 재편들이 일어나고 있고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에도 재무는 굉장히 매출하고 실적도 올해 사상 최대로 나올 것으로 지금 추정치 나오고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런 부분 봤을 때 지금 뭐 매수가 아래로 조금 이탈하는 부분들은 참아주셔야 될 수도 있고요. 아, 네. 네, 그런 그러면 부분들이- 조금 네. 더 비중을 늘려도 될까요? 비중을 늘리실 때에는 15,000원 깨지면 늘리셔야 돼요. 아. 네,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네, 지금 뭐 비중을 늘리거나 그런 것보다 비중 30%면은 적절하시다고 저는 생각이 드니까 아. 2만 원 넘어갈 때까지 조금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하고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아, 받으실 그러면- 기업은 아니고요. 아, 그러면 네. 2만 원까지 올라가기는 할까요? 네, 네. 아, 네. 그럼 시간이 올 걸릴 연말까지 뿐, 기다리면 시간이 걸릴 될까요? 뿐 괜찮다. 내년 3월 그 최대 실적, 최대 매출 나온다고 하면 네, 네. 네, 그때까지 2만 원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는 기업인데 아. 네, 그러니까 떨어진다고 너무 천천히 간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기업은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다려 보십시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자, 현대리바트에 이어지는 종목은 뭘까요? 바로 받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저희 쪽으로 전화를 딱 주셨을까요? 대동스틸이고요. 네, 8,100원. 8,100원, 비중이요? 10%요. 10%?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대동스틸은?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대동스틸을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그때 지인 말씀 듣고 그냥 매수를 했는데요. 너무 그래서 쟤를 손절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8,100원에? 싶어서요. 네. 어머니, 네. 그 지인분 매도했대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네. 에이, 요즘에 그래도 안 연락을 보여요. 해보셨어야지. 좀 슬퍼지는데요? 왜요? 이거 주가가 이게 지인분께서 8,100원에 사라고 했는데 주가가 계속 빠져서 그때부터 연락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 그때 저기 하고 이사를 가셨어요. 아, 이사를 갔어요? 네. 도망가셨네? 네. 그런 건가? 글쎄요. 자, 어머니 이거 네. 비중이 10%시잖아요. 네. 그냥 네. 재무 구조가 나쁘진 않아요, 이 회사가 어머니. 아, 그래요? 네, 이 회사 재무 구조가 나쁘지는 않고 네. 이게 산업재 쪽 섹터예요. 철강 쪽 섹터예요. 네. 근데 이제 실적이 조금 부진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일단 재무 구조 뭐 부채 비율 35%면 거의 뭐 부채가 없는 거라 다름이 없어요. 네. 이거 작년에 매수하신 거죠? 네. 그럼 거의 1년이 넘었네요? 네, 1년 넘었어요. 자, 그러면 네. 주가가 만약에 좀 밀려요. 네. 5,000원 밑으로 해서 뭐 한 4,800원, 4,700원 뭐 이 자리까지 밀려요. 만약에 어머니 네. 10% 더 사세요. 아, 그래요? 10%를 더 사면 네. 단가가 조금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조금 한 6,000원대 한 중반 정도까지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은행이자보단 훨씬 많이 받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좀 네, 느긋하게 그냥 감사합니다. 갖고 계시고 네. 네. 밑으로 빠지면 분할로 조금씩 10%만 더 담으세요. 분할로 단가 낮추세요. 아, 예, 예.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시고요. 수고하셨어요. 네. 네, 대동스틸 듣고 왔고요. 전화 짧게 하나만 더 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아, 예.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현대차 현대차요. 얼마에 사셨고 비중은요? 18만 5,500원에 네, 20%예. 20%. 자, 어떻게 할지 여쭤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18만 5,500원이시네요. 예. 네, 가격이 조금 높으신 감이 있기는 한데 이미 방송에서 하다 현대차 그거 한다 이렇게 해서 샀디만도 그날부터 그만 이래 조정을 받고 알로 빠지네. 네, 조금 길게 가져가실 수 있으실까요? 아, 이거 이래 겁이 나네. 네. 빠진 게네. 선생님, 예. 지금 이게 오늘 지금 현재 얼마까지 갔는지 모른다. 이게 밑바닥이 대충 얼마까지 정도로 가면 더 빠지겠습니까? 하락은 17만 원을 깨면 17만 원이에요? 네, 17만 원 깨면 더 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 17만 원이 깨지면 더 살 사람들이 아직 많은 것 같으니까요. 아, 17만 원 그러면 내가 17만 원까지는 내가 들고 있고. 네. 만약에 그까지 네가 가면 조금 더 사고 그럴까? 네. 그리고 나서 19만 원 위로 올라가면 비중을 다시 줄이셔도 되니까요. 아, 19만 원도 오케이 안 가더라. 가다가 빠지고 그런데. 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국엔 좋은 모습 나올 거고 내일도 수소 관련된 로드맵 발표 있기 때문에 예. 잘 버텨보시면 수익 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네. 예를 들어서 17만 원에 예. 내일 만약에 내일 17만 원 내려오면은
여보세요? 예, 선생님 지금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다음 분들도 있고 길지가 않아서 간략하게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나가만 하는 사람이라서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러는데 예. 17만 원이 그러면 내가 리얼 만약에 내려오면 17만 원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예. 19만 원 돼서 이제 파시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아, 팔면 되겠니?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거래하면 되겠니? 예, 성공 투자하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예.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 동시호가 진입합니다. 코스피가 2,400선 부근까지 다시 회복은 했는데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루간의 흐름 좀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2,410 갭 살짝 띄우면서 출발했는데 바로 밀려 내려왔고 다시금 낙폭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개인 매수 물량 거의 다 줄였습니다, 지금. 시장 지금 올라오면서 매수 물량 줄였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 물량 늘렸고 기관 매도 물량 줄입니다. 특히 외국인은 선물 지금 매수 매도로 지수 조절하는 모습들 계속 포착이 됐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도 갭 띄우면서 출발했는데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LG화학이 어제 실적을 잠정으로 발표를 최초로 했는데도 이렇게 잘 안 가네요. 현대차 셀트리온 소폭 하락하는 가운데 다음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보시면 871 크게 안 빠집니다. 다음 보시면 코스닥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와 비슷하게 움직인다라는 부분 역시나 확인이 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개인만 삽니다. 코스닥 이번 주 내내 개인이 사고 기관 외국인 팝니다. 코스피 코스닥 수급이 좀 다르게 움직이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시총 상위주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셀트리온차 들어가면 오늘은 조금 약세 보이는 가운데 알테오즘만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시젠 30만 원 부근까지 갔다가 27만 5천 원대까지 다시 쭉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 조금씩 보여집니다. HLB 지금 9만 4천 원대 다음 보겠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만 소폭 상승하고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빠지면서 마감 예상됩니다. 네, 시장 마감됐습니다. 오늘 변동성이 역시나 굉장히 크진 않았지만 빨간불, 파란불 그리고 계속해서 움직임이 좀 있었던 수급적으로도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정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죠. 시장을 어떻게 좀 관찰을 하셨습니까? 그냥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도 9월 25일이죠.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나서부터 바닥을 치고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어요. 미국 시장도 나름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거기에 따른 그냥 차익 매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여전히 지수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박스권역이에요. 박스권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렇게 된다라면 위로 조금 더 올라가든 아니면 좀 더 저점을 하회하든 지속적인 박스권 트레이딩 그렇게 되면 결국은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전략이 좀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시장 밀린다고 해서 크게 두려워하거나 걱정을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국내 기업들 실적 발표를 하나씩 하고 있는데 예상치를 다 상회하는 그런 실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서프라이즈가 좀 나와주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 기업들의 EPS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한국의 기업들이 거의 더 선두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증가치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크게 밀릴 자리대는 없지 않나. 그러면 결국은 박스권역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환율적인 부분들은 좀 더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150원을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도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강하게 원화 강세가 유지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1,155원대 다시 회귀를 해서 1,160원으로 간다거나 그렇지가 않다라면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 기조는 좀 더 유지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좀 집중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한 가지 측면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했던 종목군들 5G,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기업들, 이 섹터들 같은 경우는
매물수와 더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실적을 확인하려고도 할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들이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도 많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차익을 하고 싶은 욕구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렇게 됐을 때는 많이 올라간 섹터들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보는 전략. 그러면 바닥권역에서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적이 돌아서는 그런 기업들을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네, 금일 갭 상승으로 지수 출발했으나 대형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급등이었고, 그리고 금요일 미국 옵션 만기를 앞두고 콜 옵션 쪽으로의 거래가 증가에 따라서 미증시가 상승을 했는데, 애플과 그리고 아마존이 급등하는 바람에 나스닥 전체가 올랐는데요. 그러한 여파 때문에 급등으로 우리나라 지수는 시작했지만 그 시작의 강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내려앉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탄탄하고 환율도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잘 붙잡고 계시라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결국에는 5차 경기 부양책은 대선 전이든 후든 결론이 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5차 부양책이 결국엔 도출이 된다라는 기대감만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바이든이 우세한 쪽으로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상하원 석권도 전망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이쪽으로 관련된 섹터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쪽으로 이어질 텐데 휩쓸려 다니지 마시고 내가 가진 종목이 강한 종목이고 실적과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 하면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유동성 장세랑 이렇게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날 때에는 오히려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주주 양도세 요건이 아직 우리나라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부담감과 미 대선 이전의 트럼프 리스크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떤 돌발 변수로 나타나 줄지, 이 두 가지에 대한 조심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종목을 막 따라가 다니시기보다는 그 바닥에 있는 주부터 하나하나 짚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오늘 장도 그렇고 앞으로 연말까지 대응도 이렇게 이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지수를 좀 정리해 볼게요. 마감 지수입니다. 코스피가 보합권까지 올라왔네요. 0.02% 정말 소폭 내려가면서 2403.15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 0.18% 내려가면서 871.92, 870선은 그래도 지킵니다. 환율 1150원대 지금 깨져 있었는데 여전히 1150원대 아래에서 움직입니다. 거의 변동 없고요. 1147원 1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됩니다. 023153에 2611, 2612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열려 있습니다. 자, 전화 또 바로 받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인트론 바이오고요. 네. 얼마에 사셨고? 17,000원. 네. 30%입니다. 30%. 네네. 정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트론 바이오를 17,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네. 30%. 네네. 어떤 재료가 있었을까요? 이제 그 적자 벗어나고 네. 이런저런 대체육 또 진단 키트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요. 네. 그래서 좀 이제 적자도 벗어나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올라오지 않을까 해서. 그러면 길게 보신 거네요? 연말 정도까지 12월까지 이렇게 봤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이렇게 좀 사고 나서 이렇게 좀 떨어져서. 우선 이게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도 흑자로 전환된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네. 돈이 좀 들어와서 전환사채도 만기 전에 취득을 했고요. 말소를 소멸시켰고요. 네. 괜찮은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방향성이 결정이 되지를 않았어요. 이게 제약바이오 쪽 섹터 자체가 과거에 코로나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 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종목의 등락이 상당히 컸었잖아요. 네네. 근데 인트론 바이오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죠? 예. 그럼 그거하고 별개로 움직인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다른 부분들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인트론 바이오가 어떤 임상을 준비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혹시 체크는 해보셨어요? 네, 인터넷으로 이제
좀 이렇게 보긴 봤습니다.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진단 키트에 대한 공급 계약도 나오고 있고 올 연말까지 하고 있고요. 6월 달에 수주도 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나름대로 이 기업도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될 수가 있어 보여요. 올 연말까지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지금. 그런 실적은 조금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거를 조금 방향성이 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좀 흐름들을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지금은 그냥 아직까지는 박스권역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좀 판단이 들거든요. 그럼 지금 매수하신 자리대 17,000원 언저리대가 좀 매물대가 많은 자리예요. 비중이 지금 30%이신데 이 자리대를 다시 넘어가려면 거래량 자체가 500만 주 이상 터져주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돌파 시도가 나오고 할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럼 지금은 추가 매수도 아니고 그냥 관망이에요. 이제 반등 나올 자리가 됐어요. 반등 나올 자리가 되고 하게 되면 1차 전환 15,000원, 16,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반등이 기본적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리고 난 이후에 추이를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그럼 지금은 박스권역이고 이제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등 나올 자리 때 한 16,000원 정도 때는 반등이 좀 충분히 나올 것 같고 거기서 이제 거래량이 얼마만큼 나오느냐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뭐 박스권 상단까지 가느냐 아니면 좀 거기서 횡보를 하느냐 그게 결정될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은 좀 일단은 보유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추가 뭐 매수라든가 추가 매수 반대입니다.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추가 매수 이거 뭐 추가 매수하고 단기적으로 길게 가져가실 거라면 모를까. 연말 해봤자 2달 남았어요. 그죠?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다른 종목 사세요. 그것도 충분하니까.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다음 문자 상담 또 바로 이어갑니다. 이번 문자는 대덕전자 들어와 있네요. 12,900원에 비중은 절반. 오늘 비중이 높으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12,900원의 비중이 꽤 높으신데요. 50%면 이제 대덕에서 인적 분할돼서 대덕전자가 만들어졌고 PCB 인쇄 회로 기판이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인적 분할된 이후에 새로운 차트를 그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이제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약간 그런 느낌, 여기서 더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추세를 그려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 권역 위로 올라와서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뭔가 회사에서 새로운 청사진을 보여주다든가 우리 이제 인적 분할된 대덕전자는 이렇게 해서 회사를 더 성장시킬 겁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는 13,000원에서 15,000원 사이까지의 어느 정도 박스권이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너무 짧은 차트이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으시면서 이 기업을 한번 보유하시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추세 하단과 상단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더 천천히 우상향할 수는 있다. 지금 최근에 단기적으로 이 부분 최근에 이제 9월 말 10월 초 해가지고 횡보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 기간에서 어느 정도 힘을 좀 비축을 한 이후에 다시 재상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중이 일단 높으신 관계로 매수가 위에서는 비중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줄여주셔야 되고 13,000원에서 15,000원 그 밴드, 그 박스권에서는 비중 축소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12,000원 이하에서 단가 낮추기. 비중이 너무 크셔서 이 전략대로 해주셔야 좀 편안한 대덕전자를 보유하고 이끌어 가신다고 한다면 좀 편안한 매매를 하시기 위해서 상단에서는 매도, 하단에서는 다시 물타기. 비중을 낮추시고 이 비율 안에서, 비중 안에서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대덕전자도 편안하게 이어가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덕전자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도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